네, 여러분, 미디어 정치의 2의 13주차 2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치 광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관련된 내용은 제4장 4절에 있고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주차 2차 시 수업으로 정치 광고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정치 광고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치 광고의 내용과 소구 방법에 따른 몇 가지 분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 소구와 관련해서 우리 세 가지 소구 유형이 있었고 또 내용에 따라서 이슈냐 이미지 이러한 분류가 가능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부분들은 정치 광고 유형 가운데 긍정 광고 혹은 부정 또는 공격 광고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과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어떤 유형들이 구분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부정 광고, 공격 광고가 압도적으로 좀 많은 그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광고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광고를 해야 되는지, 또 우리 유권자로서 미디어 이용자로서는 어떻게 지혜롭게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 광고. 긍정 광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관련된 내용이 있죠.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자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광고. 내용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어야 되고 그 대상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을 긍정 광고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후보자가 왜 출마하는지, 선거에 나오는지,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정책에 대한 설명, 나는 어떠한 자질이 있다라는 그러한 전문가적인 어떤 자질 이런 것도 밝혀주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후보자로서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한 내용의 광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험을 활용한 사례가 책에 있죠. 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도지사 때 쌓았던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대통령의 어떤 자질을 가졌다라는 것을 어필했던 그런 후보자의 광고가 있고요. 그림 4-10에 있는 그러한 사례는 장소를 활용해서 긍정적인 그러한 광고를 한 사례에 해당됩니다. 긍정적 광고를 위해서 장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어떠한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특히 집안 내에서 어, 관련된 영상이 제작될 경우에 보통 사람들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친근한 그러한 광고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 교재라든지 제가 설명한 그런 광고와 관련해서는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부분이 어떤 광고다, 어떤 의미로, 어떤 기법으로 활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긍정 광고를 사용할 때는 그 정당이나 후보자가 가진 그 이미지와 관련된 그래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안전과 국방에 관련된 그런 이미지, 그런 이슈에 대한 뭐 좀 연결고리가 강한 그러한 대상이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함 성조기 뭐 이러한 분들 경찰 군인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긍정적 이미지를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광고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여전히 안보에 책임이 있는 뭐 애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반면 민주당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복지라든가 인권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 서민과 함께 한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필하기 위한 그러한 긍정적인 광고들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조금 말씀이 되었던 부분이죠.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긍정 광고를 살펴보았죠? 예, 두 번째는 부정
혹은 공격 광고라고 하는 많은 학자들이 부정과 공격 광고를 공격하는 것은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부정 광고에 해당된다라고 봐서 분리하지 않고 이렇게 같이 함께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엄격하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부정보다도 공격을 특히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주로 구분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크게 그냥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봐도 무방은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상대 후보자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뭡니까? 좀 정당하고 자신은 올바르고 자신은 자기 있고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광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을 쓰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현직자보다 도전자가 즐겨 사용하는 그러한 유형의 광고가 되겠습니다. 예. 부정 광고의 경우에는 현직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떠한 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긍정적인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데, 도전자, 기존에 누군가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자기가 도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면, 그 사람이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깎아내리기 위한, 그러한 것들을 지적하기 위한 그러한 광고, 부정 광고, 공격 광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 광고, 공격 광고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직접 공격하는 그러한 광고가 있을 수 있고요. 직접 공격은 상대 후보자를 등장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잘못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암시적인 기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부정성이 강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신에게 대한 어떤 그러한 투표, 지지 이런 부분들을 구하는 그러한 광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정성은 강하지만 광고에 노출된 유권자가 상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도록 한다. 누가 당선되는 것이 전국 안정에, 사회 통합에 더 유익할 것 같습니까? 와 같은 그런 것들. 바로 제가 책임자라고 이렇게 하는 후보자가 있다고 그러면 암시적인 측면에서 상대를 좀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직접 비교하는 그런 광고도 있습니다. 우리 상업 광고에서도 요즘 비교 광고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경험이나 전력, 후보자의 전력이겠죠. 그리고 어떠한 이슈와 관련된 측면에서 자신의 상대적인 장점,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자 직접 비교하는 그런 광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 후보자가 공직에 있을 때 했던 업적에 비해서 자신의 월등한 어떤 업적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수치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으면 직접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다음 공격 광고와 관련된 사실은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최소한 어떠한 측면들을 우리가 부정 광고를 이용할 때는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문제점은 부정 광고, 공격 광고를 많이 하면 유권자들이 그죠? 일반 시민들이 정치적 무관심, 그리고 정치 지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비방 공격하면 어떻습니까? 냉소주의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정치적 혐오주의가 또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정치와 관련된 뉴스는 안 보겠다라고 하면 정치 지식이 감소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성된 이러한 냉소주의는 결국 정치적 편견을 만들고
커뮤니티 형성과 유지에도 부정적이겠죠. 예, 정치가 문제가 있다. 그 나무의 그 밥이다. 와 같은 이러한 정치에 대한 불신들. 그죠? 어차피 정치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영역으로부터 떠나는 것은 우리의 자산들을 낭비하는 것일 수 있고 우리의 긍정적인 측면,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훼손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냉소주의가 팽배해지면 유권자들은 스스로 자신이 누구를 뽑아도 동일하다. 내가 나의 신성한 한 표가 제대로 어떤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 소외감, 효능감 이런 부분들 영향을 주겠죠. 그죠? 그래서 부정적 광고가 많아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영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부정적 광고가 가지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 광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이런 부분들은 클 수 있어요. 긍정적 광고에 비해서 후보자가 자신이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신뢰보다는 상대방을 공격할 때 그 상대방의 약점이 더 잘 보이기도 하는 측면이 있죠. 예. 자, 부정적 광고를 통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 이런 관심을 고조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장점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할 때 제대로 하면 문제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진실된 광고. 비교를 하도록 진실된 팩트를 가지고 비교하고, 그죠? 공정하게 하고, 비교의 대상을 공정하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 정직하게 하고, 그죠? 과장해서 그것을 더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도 유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후보자 간 차별화가 용이하다라는 이러한 측면도 있고, 그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 캠페인 광고를 할 때, 정치 광고를 할 때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사용하려는 그러한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미국의 경우에는 여기 한번 보시면 부정 광고를 줄이고자 시민단체들이 후보자에게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하지 말자. 그리고 사회적 편견, 스테레오타입들 이런 거 형성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광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직접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친 부정 광고, 공격 광고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윤리적인 쟁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하라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공정성. 많은 미디어 비평가들이 부정적 정치 광고가 좀 불공정한 그러한 활동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요인에 초점에 맞추고 그 사람 전체를 매도하는 단순화된 주장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를 통해서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그죠. 그 사람 모든 것들을 덮어버리는 그러한 전략으로 쓰는 것은 공정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우리가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극단으로 만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분법적으로 맞다 틀리다 와 같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라든지 이슈를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정책 가운데도 취할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공정한 어떤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명한 유권자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슈의 다양한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키우는 노력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야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후보자가 부정적인 어떤 공격적인 그러한 발언 그것이 보도를 통해서요 아니면 정치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측면을 보고자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적절성입니다. 적절성은 부정광고, 공격광고가 정치적 그러한 담론에 과연 합당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정광고는 이슈와 관련된 그러한 논의들을 하기보다는 인신공격적인, 특히 이러한 악의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정치문화, 민주주의 과정에서 필요할까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러한 지적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무자비한 어떤 인신공격이라든가 이러한 미대 정치 행위들은 우리가 더욱더 진지한 이슈에 대한 논의, 구체적인 논의 이런 것들을 막아버리면 제지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좌우의 대립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고 있으며 서로의 어떤 화합이나 논의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세력화 그리고 분열화되면서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적절한가, 과연 부정광고, 공격광고가 적절한가, 적절한 미디어 정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면 적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슈 중심으로 보다 더 공정하게 하면 또 좀 나을 수 있겠죠, 그죠? 앞서 인신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반박으로 인한 싸움들이 결국 유권자의 혐오가, 냉소주의 이런 부분을 정대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유권자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는 정도 선에서 사실은 그러한 정치 광고, 공격적인 부정적인 캠페인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 시민들은 그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들이, 채널들이 다 있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그죠? 다양한 SNS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죠? 예. 자, 세 번째는 효과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정치 광고에서 부정 그리고 공격 광고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부정 광고에 들어가는 캠페인 광고 예산 절반 이상이 사용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데 부정 광고, 공격 광고가 사실 얼마나 많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 사람들의 믿음은 부정 광고, 공격 광고라면 상대방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어 가지고 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가 되지 않을까,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하지만은 그 부분이 반드시 그런지에 대한 엄밀한 연구들은 여전히 진행 중인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한 효과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한 경우에는 부정 광고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보다는 오히려 광고주인 자신에게 아니면 자신의 정당에게 역효과, 부메랑 효과가 일어나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과성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유권자들의 보편적인 윤리적 가치와 공정성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부정 광고, 공격 광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벗어날 경우에 인신공격으로 간주해서 오히려 부메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정치 체계에 대한 인식과 관련돼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캠페인 활동이 선거의 의미, 과정,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이러한 선거 이벤트, 이러한 축제를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대립을 조장하고 정치로부터 국민이 떠나가도록 하는, 앞서 떠나가는 부분에 대한 요인들 이야기했죠. 궁극적으로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감소시켜서 참여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여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떠나가며 냉소주의, 혐오주의를 통해서 떠나가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예. 결국 갈등, 분열의 문화가 더욱더 팽창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어떤 수준의 강구를 통해서 조화 통합의 정치로 이 정치의 본질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 부정강구, 정치강구가 정치체계에 미치는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부정강구를 사용할 때 검토해야 될 부분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정치강구의 단계에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 말씀드렸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 프로필, 광고 이런 부분 말씀드렸죠.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도 형성되지 않는데 부정적인 광고, 공격적인 광고하며 오히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공격을 하더라도 그리고 부정 광고를 하더라도 이미지보다는 이슈 측면에서 이러한 광고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인신공격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측면에서 자신이 더 우위에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지나치면 수준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죠. 역효과, 부메랑 효과 일어난다라고 했죠. 그래서 공격 수준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적절한 공격 수준을 고려할 때 생각해 봐야 될 거.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공격의 수, 공격 대상에 대한 수도 필요하고 얼마나 그것을 빈도도 중요하겠죠. 공격의 수준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잘못된 거 10가지를 다 이야기해야 될까? 아니면 한두 가지 대표적인 그것을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은 공격, 너무 많은 수에 대해서 공격 강구를 하며 설득적인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몇 개의 이야기만 가지고 약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일관되고 지속적인 빈도에 대한 이야기죠. 공격 메시지를 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물론 빈도도 중요하지만 너무 많이 할 경우 또 식상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빈도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상대 후보자를 목표로 한 부정적 메시지 효과, 이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편집 기법들, 제작 기법들이 활용되는데요. 사실은 무자비한 공격 메시지라든지 뭐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인 장면, 이런 부분들을 담고자 하는 그러한 연출, 이런 부분들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색감, 음악, 음량,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부분을 할 때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부담스러운 그런 소리들, 여러분 각자 그러한 싫어하는 소리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소리를 편집에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부담스러운 색감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목도를 높이고 또 자신이 의도한 그러한 메시지를 얼마나 잘 전달하고 그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지 그러한 방식으로 제작되고 편집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영상 기법과 관련된 부분들 책에도 제가 그림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측면을 볼 때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눈빛에서, 표정에서.
몇 가지의 묘사하는 기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성적 소구 방법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빨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적인 광고, 공격 광고할 때, 그죠? 이슈와 관련된 부분을 좀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소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관련된 근거를 제시해라. 보도, 아니면 통계 수치들, 이런 것도 활용하면 설득력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인신공격보다는 어떻습니까? 더 이슈 중심적인 이러한 것들이 더 효과적이고 그런 것들이 정치 문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교재에 보면 4-13에 관련된 이성적 소구 방법을 통해서 공격 광고, 부정 광고를 한 사례가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정치 광고의 유형 가운데 긍정 및 부정 광고에 대한 그러한 특징은 무엇이고 관련된 쟁점들, 이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정치 광고는 이제 끝이 나고요. 제 5절에 있는 4장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캠페인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